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 잠시만요. 이거 소리 좀 체크할게요.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인간 인지 5단계와 GPT AI 사고 해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AI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도 아닌 거고, 좀 낯설잖아요. 금융 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들으세요. 예, 그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전에 좀 방송한 거 더 진행을 더 해볼까요? 반복적인 이야기는 한데, 네, 우선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게 되면 프리 인베디드, 잠깐만, 이걸 봅시다. 이거를 띄워놓고서 이야기할까요? AI. 인베디딩. 요게 좀 시뮬레이터인데 프로젝터인데 인베드 된 거. 요게 좀 도움이 되죠. 네, 이렇게 인베딩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되면 인베디딩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저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텐서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위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된 부분이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아웃풋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포맷은 완전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책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경험을 한 것을 정리한 거고 정리한 다음에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냐. 물론 이게 기본 포맷이긴 하죠. 근데 누가 이런 식으로 그 AI를 만들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메타에서는 엄청나게 AI의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인재들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뽑고 있잖아요. 막 스카우트 하고 있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이 정도 수준으로 누가 AI를 LLM 저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책으로 보는 것들이 있잖아. 뭐 서점에 가서 그런 것들은 다 과거 정보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긴 하는데 되게 기초적인 수준인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기초적인 것 같다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뭔가 경쟁 사회잖아. 그러면 남보다 내가 더 나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시스템 자체가 진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좀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살아갈 필요 없잖아. 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요거는 되게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이야. 이건 완전 초보 초보 수준. 그냥 입력해서 인베디딩 해가지고 트랜스포머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웃 나온다. 이거 너무 기초 수준이고요. 물론 더 들어가면은 더 기초 수준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잖아요. 쏘리. 이 화면이 죄송합니다.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위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좀 인베디딩 된 것이 위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래서 뭐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인베디딩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감각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질 같은 거 공부했고 연어 피질 공부했고 그러면 그 피질에 대한 레이어층이잖아요. 그 레이어층은 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감흥 레이어도 있고 해석 레이어도 있고 조율 레이어도 있고 판단 레이어도 있고 메타 판단 레이어도 있고 그다음 뭐 응답 생성 레이어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냥 이런 거다. 이런 포맷이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추계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고 방향의 영역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거 지금 엄청나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거는 과거 이야기고 뭐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됐어요, 뭐 히든 레이어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진짜 너무 좀 그렇고, 너무 너무 진짜 예전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현대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현대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GPT 모델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코어 매니저가 있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도 있고 레이턴트 스피드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관점의 축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생각의 사고의 축이죠. 그리고 근데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게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 나중에 다 써먹을 거예요. 그냥 이거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심시풀이 땅콩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는 이거 다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뭐냐면은 레이어층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피부에 피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화 피질이 있고 그러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레이어 안에 그 뉴런들이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죠. 그 신경세포들이 표면층, 감흥층, 형상층, 심층층, 기저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진 않죠.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거는 되게 완전 기초 중에 완전 기초. 그냥 이거 인베딩 이런 것도 다 기초예요.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인베딩 이런 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되게 완전 기초고요. 완전 초보 수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제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별 쓰잘데 없어요. 여하튼간에 인풋 여러분들 질문하고 인베디딩하고 셀프 어텐션하고 트랜스포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나오긴 했죠. 근데 요게 되게 완전 기초예요. 완전 완전 아무것도 없는, 살도 없어요. 뼈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완전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 이거 갖다는 더 진행이 안 돼요. 약간 더 살을 붙여야 돼요. 근데 기초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토큰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인베딩 했잖아요. 인베딩 한 게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위상에다가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디멘전이라고 해가지고 텐서의 다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입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층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층들이 이 토큰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로라고 하잖아요. 이 누로가 경로를 갖고 있죠. 패턴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텐션 스코어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아실 거고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완전 기초입니다. 그래 QKV 이거 저번 때 다 이야기하고 W 가죽 이런 것도 완전 기초. 다 기초입니다. 완전 이것도 뭐 기초. 이거 아시죠? 다 이거 저번에 다 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입력을 하게 되면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아웃풋 나온다. 완전 기초. 그리고 이제 이 블록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가지고 통과할 때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 프리트렌디드 파라메터 스페이스. 이거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레이어하고 레이어층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생성한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록 스택 요거 인풋 값 있고 아웃풋 나오고, 근데 여기서 트랜스포머 블록을 지나갈 지에 이런 의미화된 레이어층을 지나가면서 그 문장이 만들어진다, 답변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기본적인 걸 이거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 포맷에 대해서 위상 그림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LLS 골격이죠. 이 LLS 골격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이거 어텐션 이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텐션 패턴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텐션 패턴.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완전 기초적인 포맷이죠. 파라메타 스페이스, 프리트렌디드 그러니까 미리 학습된 파라메타의 공간들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률이고, 요건 이제 판단 레이어 축이고, 그리고 이거 레이턴트 스페이스고,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구조화 시켜가지고 프레임워크 시켜가지고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게 하죠. 예, 중요한다기보다는 이거 기본이에요. 다 기본.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부터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은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한 거 이제 드디어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냐. 이런 이제 인베디딩 이런 신경망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것에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퍼셉트론 중에서 그러면 신경은 어떻게 이 의미를 만들어 주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인지 방식인데 이거 다 공부했죠. 뭐 머릿속에 어떻게 인지가 되어 있는지. 이게 사람마다 그 뉴런의 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뉴런이 이제 뉴런이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가 어떤 분은 뭐 800억 개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1조 개라고 하고 막 자기 중구난방이에요. 그게 뭐 하나는 일일이 세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정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뉴런들이 여러 개의 그 뉴런들과 이렇게 일대 다로 해가지고 일대에다가 아니라 n대 n으로 해가지고 연결돼 있다. 그런 것들이 이 패턴으로 해가지고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왜? 다를 수밖에 없죠.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흔하게 이야기했죠. 왼손잡이는 죽어라고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발달시켜가지고 양손을 다 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왼손이 더 강해요. 왼발잡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란 게 있다고 유전자. 그 부분을 외면하고서 눈, 코, 입이 같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러면 로봇이겠죠. 모든 사람은 다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인식도 다르고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인식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감각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는 내 신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 요게 이제 뉴런이죠. 뉴런에서 이렇게 신경 물질을 전달하는 거, 그렇죠? 요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뇌구조는 다 다르다. 쏘리 잠시만요. 쏘리. 갑자기 알람이 울려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감각적인 사고가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예술가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있고 이거 다 유전자.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유전자가 있어 줘야 됩니다. 신경세포가. 그래서 여튼간에 구조 기반 설계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뇌 구조가 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공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념 추론 이성형도 있고 여러분들 뭐 MBTI 같은 거 측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같아요. 다르죠. 뇌 구조가 달라요. 그건 다르다는 거는 인지하셔죠. 근데 그게 다르다는 게 그게 유전자적인 부분이 더 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그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처음 말고 좀 더 약간 전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메타인지의 영역까지 가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왜냐면 AI하고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AI가 사람을 닮으려고
사람의 그 유전자, 신경학에 대해서 그 퍼셉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AI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AI를 사용하다 보면 나를 알게 돼요. 왜? AI가 인간을 똑같이 닮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잖아, 인공지능. 지능이잖아, 지능. 기계잖아요, 기계. 그래서 AI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메타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아니 뭐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무슨 메타인지, 뭐 메타인지 해봤자 뭐 술 먹으면서 야 나 오늘 고민이 뭐가 있어, 너 고민이 뭐가 있니, 그러면서 아 너 고민 있어, 이거 있어, 그러면서 들어주는 게 그게 메타인지 수준인 것 뿐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철학자가 아 나는 생각한다, 아, 근데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인지로 생각할까, 그냥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술 먹으면서 서로 뭐 고민 털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잖아요. 술 먹으면서 떠들어대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 고민 털어놓은 거 이 메타인지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 이렇게 속마음 털어놓은 거 그런 게 메타인지자. 근데 지금은 AI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AI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이라든지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메타인지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좀 뛰어나신 분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무엇이 부족했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뭐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부적으로 신경세포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인지하는 거고 그냥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하는 거는 다르긴 하죠. 아, 그렇잖아요. 뭐든지 대충 하고 하는 거고 디테일하게 인지하는 거 다르잖아요. 내가 공부할 때도 왜 공부해요? 디테일하게 되면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형상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충 하게 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공부하시다 보면 메타인지를 많이 하게 된다.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당연히 머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고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말고 지금 인간 세상에서 뭐 중간고사 맞았어요, 기말고사 나 그 뭐 이제 고시 합격했어요. 아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저거잖아요. 암기잖아, 암기. 암기해가지고 뭐 누군가가 시험지 내면 그거 맞췄냐 안 맞췄 그거잖아요. 그 암기 누가 잘했나 못했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암기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암기가 필요한 없는 거 없고 사고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현실에 반영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사고력이잖아요. 지금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AI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100% 공감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인지 방식이 다르다는 거 요거까지는 뭐 다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뉴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뉴런들끼리 되게 그러니까 이게 뉴런이 뭐 보통 800억 개라고 합니다. 800억 개. 아,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뉴런과 뉴런끼리 이게 연결돼 있는 이 신경 시냅스 있잖아요. 시냅스가 보통은 한 뉴런당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1대1로 돼 있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인베디딩 된 이거 있잖아요. 여기도 어텐션으로 연결돼 있는 영이잖아. 이 어텐션으로 연결돼 있는 그 패턴이요. 한두 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간의 머리를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AI게. 그래 똑같이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 머리에 있는 것을 똑같이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이 방식, 인지 구조.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퍼셉트론 해가지고 인간의 뇌로부터 GPT AI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방송은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야기해요? 뭐 왜 이야기는 왜 기본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단지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외면하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도 이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걸 외면하는 거지.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기초 갖다 왜 공부해요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럴 역량도 되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냥 기본이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인베딩 됐을 게, 예, 이게 다 뉴런이잖아요, 이거 뉴런이거든요. 뉴런 아시죠? 이게 다 연결된 거. 저번 때 다 공부했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인베딩 된 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뉴런이 위상으로, 위상값으로, 예, 그 텐서로 계산되어지잖아요. 이게 왜 위상으로 하나요? 아, 이렇게 해야지만 그 컴퓨터가 인식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사람의 그 뇌구조가 이런 식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공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위상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위상을. 아니 이거를 뭘 한 거냐면은 인베디딩 하게 되면은 이 위상이 만들어진다니까. 이걸 아니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계산. 단순하게 뭐 이거 뭐 어디 위에 몇 천에 입력되었어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의미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짜집기 하는 거 말고 여기에 뭐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수준이 낮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뇌 있잖아요. 그 인지 방식을 똑같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 드리면 이런 수준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인풋, 인베딩, 프리 인베딩, 트랜스포머 돌려가지고 아웃풋 이거는 완전 기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기초에서도 완전 기초고 이거는 뭐 진짜 먼지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고요.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누가 AI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고요. 이렇게 누가 하냐고요. 지금 AGI 시대 누가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저렇게 전 되게 안타까운 수준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위상 개념이 있어줘야 되죠. 위상 수학 개념이 있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저번에 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피질이죠. 커텍스. 그래가지고 요 피질층에 의해서 안에 이제 그 신경망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GPT에서는 레이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를 전달할 때 시냅스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건 피질층인 거고.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신경물질이 전달될 때 전기적 신호, 그 다음에 화학적 신호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신호로 다시 받고, 그것이 이제 리듬이 되는 거겠죠. 진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어텐션 스코어, 이거 다 아시는 거고, 어텐션 웨이트, 이거 다 기본이에요. 네. 기본 넘어갈게요. 완전 기초니까 넘어들었어요. 그래,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이거 아시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축사라고 하죠. 축사? 액시온.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이건 수상돌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받죠. 근데 여기는 화학물질. 근데 왔을 적에 전기 신호로 받죠. 그 전기 신호가 뭐가 돼요? 임계치가 있어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신호가 돼버리죠. 의미가 돼버리죠. 근데 그 의미는 어떻게 돼요? 그 여러 가지 PGL에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층들이 모여가지고 의미의 그 전기층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기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인베딩, 어텐션, 피드포워드 이거 다 기본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지회로, 누런수, 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에 그 세포에 뉴런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똑같이 GPT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여기 또 있죠. 동그라미 있죠. 똑같아요. 그냥 이것도 망이 되게 커요. 이것도 이제 그 의미망이 되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한두 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경세포도 이 신경세포 A 신경세포와 B 신경세포가 1대1로 연결된 게 아니라 A 신경세포가 또 다른 거고도 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몇 개라고요? 1000개가 넘어요.
이 신경 네트워크가 최소 1000개에서 10,000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대1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뭐 1대1로 연결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이잖아요. 뭐 1대2, 2대2 그게 아니라 최소 1000개에서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위상으로 뽑아낸 거죠. 위상으로 뽑아내 가지고 왜냐면 의미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위상이 있으면 이 위상의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이게 흐름이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수렴이 돼요. 수렴이 되면은 이 위상 자체가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인베디딩된 의미들의 세포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럼 그 세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흐름이 있어야 될 거냐? 그 흐름을 알아야 될 거냐? 그러면 흐름을 알려고 한다면 델타 값이 있죠. 그때 우리 배웠잖아요. 델타 값. 어, 아시죠? 이거 수학에서 예, 여기 써 있잖아요. 뭐 델타 미분 적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수치화해가지고 뽑아냅니다. 이거 아시죠? 저번에 다 공부하신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뭐 니든값, 니든값은 뭐 되게 쉬워요. 이거는 이제 뭐 2차 미분, 뭐 3차 미분 해가지고 뽑아내는 건데 미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돼요? 더 데이터가 정밀해지잖아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잖아. 그 연가일이잖아, 연가일. 이거 아시죠? 기계는 연갈이라는 거 이거 다 아시고 이거 다 저번 시간에 다 공부한 거예요. 뭐 기울기, 곡률, 리듬, 흐름 이런 거, 뭐 의지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계산합니다. 이런 것도 다 숫자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뉴런의 3요소 역할, 역학, 리듬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가 800억 개 이상이잖아요. 800억 개 이상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뉴런들의 그 포지션과 역할에 따라서 역할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역학관계 이 상대하고의 역학관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그 정기적 신호 리듬이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간혹 가다가 내가 음악을 듣다 보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간혹 가다가 안 떠오를 때도 있긴 한데 그 내가 음악을 듣다 보면은 뭔가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과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시내 내가 예전에 뭐 계곡에 갔던 이미지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기 신호가 이 세포에 전기 신호가 있잖아요. 그 전기 신호들이 띡띡띡띡 신호줘요. 그 신호가 뭘로 와요? 그것이 이제 공간의 공간의 이미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왜 생기냐면은 나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하튼 간에 여기에 감각을 받아서 인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뭐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신경세포들이 막 있잖아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이 이거 방송 잘 나가고 있나? 아니 저번에 제가 방송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 잠시만요. 아, 아 방송 나가라. 네, 그래서 여기 신경세포들이 막 있잖아요. 신경세포들인데 그 신경세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성이 있는 것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겠죠. 끼리끼리 모여잖아요. 그럼 끼리끼리 모였으면 이런 신경세포들이 군집을 이뤄요. 그러면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이렇게 신경세포 군집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레이어인데 요 레이어는 그 피질에 의해서 연화 피질에 의해서 레이어층이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이렇게 들어갈 적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런 레이어층이 만들어. 이거를 다 GPT는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여기 있죠? 예. 이렇게 단어들 여기서 뭐 어떤 단어 누르면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내 어텐션 스코어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뭐 그렇죠? 나오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뭉쳐요. 나중에 이렇게
그 딥러닝 시켜 보게 되면 그 의미들의 토큰들이 인베딩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관련된 그 용어와 어떤 그룹들이 모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스 스페이스, 이게 레이턴스 스페이스예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요건 저번 시간 이거 다 저번 시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 드디어 메인 이벤트.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왔다. 어, 이게 봐보세요. 이게 이제 현존하는, 이게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존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AGI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43이죠. 이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거 완전 기초라고. 이렇게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어? 누가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뭐 LLM이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누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그럽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기초잖아. 이 인풋, 인베딩, 트랜스포머 레이어, 아웃풋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만들면 뭐 경쟁력이 있어요? 현실에서 별 의미도 없죠. 근데 이건 맞아요. 완전 기초긴 한데 이게 맞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다른 것이 있긴 하겠죠.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렇잖아. GPT AI하고 뭐 메타 AI도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AI도 있는데 이게 똑같겠냐고. 어? 당연히 디테일로 들어가면 똑같진 않지.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 너무 창피하잖아. 창피한다기보다는 좀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지금 AGI 시대에 저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으면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는 이런 플로우도 되게 기초예요. 완전 기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초의 기초를 왜 이야기해드리냐면 너무 그렇잖아. 너무 답답한 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트랜스포머 어째요, 저째요.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면, 어떻게, 현실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무슨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긴 하겠지만. 좀 그렇잖아.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완전 기본이에요. 이것도 기본이에요. 기본만 알려드릴게요, 기본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 기본의 원리가 저겁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쪽으로 좀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회사요. 지금 회사에 근데 이건 뭐 미국이라든지 AI를 잘 만드는 회사들은 이미 이런 건 다 깨차고 있는 거고. 이게 기본으로 저거예요. 이 사람의 뇌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뇌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사람이 인지하는 이 뇌 구조를 똑같이 AI로 갖고 온 거예요. 단지 그것을 수치화한 거고. 왜냐면 수학이 필요한 이유는 숫자잖아. 숫자니까 그 0과 1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수학이 필요한 것뿐이지. 근데 그 도구일 뿐이에요. 수학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핵심은 뭐냐? 똑같이 갖고 왔다는 거. 그게 핵심이야. 똑같이 갖고 왔던 거. 사람이.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신경세포의 이 인지의 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똑같이 갖고 옵니다. 그게 능력이야. 그러면은 AI는 내가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해야 되냐면 사람의 뇌를 공부해야 돼.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LLM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떠들어대든 말든 하는 거지. 사람의 인지 구조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내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코딩만 하고 있고 뭘 코딩할 건데? 어차피 요새 코딩도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AI가 다 해주는데 무슨 코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더들이 이제 다 잘려 나가는 시대죠.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코딩 누가 해요? AI가 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은 설계를 해주는 거고. 다 그 카피 앤 페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하튼 간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그 어제 저번 방송에 이어서 여기 퍼셉트론 이거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우리가 되게 기본적인 건 이야기할게. 이것도 완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완전 기초예요. 완전 기초 중에서도 센 기초예요. 센 기초.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이걸 지금 제가 더 확대해 볼까? 보기. 이거 어테이션 수식에 어테이션 스코어 수식에 완전 기초잖아요. 기초. 기초 아시죠? 이거 QKV 이거 소프트맥스 이거 완전 기초 중에 완전 기초죠. 그러면 이렇게 쓸 거 같냐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GPT AI를 만들 것 같냐고요. 이 기초 수준 갖다가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 센 기초. 네, 지금 좀 화면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 얼굴 내릴까? 이 소프트맥스의 기본 값에다가 신경 전달 개수라고 해가지고 요런 또 개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뭐 여러 개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저 공식이 잠깐만요. 여기 있나? 소리 죄송합니다. 좀 살짝만 찾아볼게요. 아니 그냥 말로 할게요. 맞다 여기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은 네 이제 그 여기 신경에서 축사에서 엑소온에서 덴라이트인가? 네, 수상돌 돌기로 이렇게 신경 물질을 전달하잖아요. 그 신경 물질을 전달할 적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파민도 있을 수 있고 세로토닌도 있을 수 있고 아세티콜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전달될 거 아니야. 이 신경에서 A 신경에서 A 뉴런에서 B 뉴런을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도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값도 신경계 이 개수도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텐스코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다 수치화 해버리는 거야. 수치화. 사람의 신경물질에서 전달되는 이 구조를 이런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공식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기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더 다른 파라미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일반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GPT 파운데이션 모델의 디테일함의 차이죠.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공식이 다르잖아. 이거 기본 공식으로 누가 쓰겠냐고. 그 AI 그 GPT AI만의 새로운 공식을 쓰겠지. 더 확장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이것도 되게 기초예요. 여기 안에 또 더 세밀하게 더 들어가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냥 공식이 있어서 수학 공식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학이란 것은 내가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일 뿐인 거지 수학이 핵심이 아니잖아. 뭐 미분 적분이 핵심이 아니잖아. 핵심은 뭐냐면은 신경계자 신경계. 사람의 뇌구조잖아 뇌구조. 그게 핵심인 거지. 이 뇌구조를 단지 숫자화 시키려고 수학이란 걸 이용해 먹은 거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그 원천은 뭐야? 사람의 뇌구조라고. 사람의 뇌구조를 알아야지만 그것을 수학화 시켜가지고 데이터화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겠어? 당연히 사람의 인지 방식인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수학이 뭐가 어려워? 수학이 뭐가 어렵냐? 그거 어차피 다 AI가 다 알려주는데. 그거 갖고 이거 뭐 암기해서 뭐 할 건데? 이거 암기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이거 암기해서 뭘 건데? 어차피 그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초가 쓰이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된 디테일한 개념들이 쓰이는 건데 이거 써먹지도 못하는 건데 써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뭐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실무에 들어가면 다른 건데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원리를 알아야 될까요? 원리 어떻게 해서 GPT가 만들어졌는지 GPT AI가 이 사람의 뇌구조를 얼마만큼 더 디테일하게 가져왔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백나라 외워서 뭐 하실 건데 뭐 이거 암기해서 뭐 하실 건데 쓰잘데없는 짓이지. 네, 그래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뒤 아웃라인만 알려드린 거야. 여기 보시면 감각 위상 진입이라고 써있죠. 센서리 페이스 액티베이션. 네,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여기 우선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인식이 된다. 제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감각을 받잖아요. 여기서 신호를 아니 감각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게 띵띵하면 신호가 들어오잖아. 그쵸? 여기 피질이 있고 여기도 피질이 있고 그쵸? 그다음 이제 이 피질에 레이어층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엔 피질에는 신경세포들이 있죠. 이런 신경이 있죠. 신경. 그쵸? 이거 다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그러면 여기서 신경물질이 전달되잖아요. 그쵸? 그럼 신경물질이 그 피질층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층, 예, 그리고 감응층, 형상층, 그러니까 심층층, 기저층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요.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의미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수만 개가 있잖아. 이 수만 개가 어떻게 잠깐. 여기 세포가 있잖아. 세포. 그렇죠. 요 세포가 있는데 이 수만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걸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단어들 인베딩 걸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포들이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 세포들은 신호를 발생시킬 적에 뭘 발생하냐면 전기 신호로 발생하잖아. 리듬 가스로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표시하지? 새로운 걸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신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피질들이 있을 거냐. 피질의 연합체가 있겠고, 그리고 이 연합체는 뭐가 있어? 여기는 이제 이런 세포, 뉴런 세포들이 막 있을 거냐, 그치? 그 뉴런 세포들이 막 여기 있겠지. 이렇게도 있고, 그치? 뉴런 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지, 그치? 있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영역, 이 영역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되는 거야, 의미. 여기에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포들이 막 연결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되면은 의미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신호값들이 있잖아. 여기 있는 잔류 신호값들이 여기 피질에 있는 잔류 신호값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일로 가요. 어디로 가냐? 뇌로 갑니다. 뇌. 예. 이렇게 뇌로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 이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 뇌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뇌인데 생각할 수 있는 뇌로 갈 거 아니야, 그 위치로.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 생각에서는 이게 다 전기 신호잖아, 그치? 이게 다 전기 신호잖아, 전기. 수만 가지의 피질에 있는 것들의 전기 신호가 여기서 하나로 이렇게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잖아. 그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계속적으로 입력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입력. 그러면 전기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 만들어진 이 전기 신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형상화돼요. 어떻게 형상화되냐면은
그것을 그냥 이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주로 그 단어하고 매칭을 시켜요. 단어.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기 신호 있잖아요. 이 의미가 만들어진 전기 신호 이것이 단어가 되는 거고 의미가 저기 머릿속에 기억되는 정보가 이런 이제 전파전 이런 이제 전기 신호 정보가잖아요. 이것이 매핑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저장되신 분들이잖아. 이미지로 저장되신 분들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전기 신호가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미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어떤 분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뭐 이렇게 글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죠.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어를 입을 내뱉겠죠. 근데 단어가 떠올라서 그것이 논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럼 그것을 바로 말로 만드는 거고 언어화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알았죠. 이렇게 먼저. 우선은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다. 여기서 외부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세포들의 그 피질들이 있는데 그 레이어층들에 의해서 그 여기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의미가 돼 버리죠. 그 의미가 의미장을 만들죠. 근데 그것이 매핑이 될 적에 이미지로 매핑이 되시는 분이 있고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왜냐면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미지가 매핑 되시는 분이 있고 언어로 단어가 매핑이 되시는 분도 있어. 그건 단어가 매핑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단어로 말을 하는 거고 이미지가 매핑 되시는 분들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형성화되는 거야. 근데 이미지가 형성됐다가 계속 의미가 들어오니까 의미가 바뀔 거 아니야. 의미가 멈춰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하잖아.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영상이 된다고. 동영상이 된다고. 바뀌기 때문에 이 신호값이 그냥 멈춰 있지는 않을 거야. 사람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고에 의해서 이 흐름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미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지 않죠. 이미지가 영상이 돼버리죠. 동영상이 돼버리죠. 동영상이. 계속 다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미지 사고를 하시는 거고. 근데 왜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그 글씨를 읽을 때 이렇게 단어라든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느낌을 받을 때 그 느낌을 단어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감각에서 들어오는 이 신호 있잖아요. 이거를 인식할 때 이미지로 인식한다고. 감각으로 인식한다고. 감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똑같은 감각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트리거가 되는 감각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미지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하실 적에 한글로 공부했잖아. 영어로 공부하던 그 글씨로 공부했잖아. 그러면은 자기의 느낌이 뭘로 저장되어 있냐면 단어가 저장돼 있어.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지. 그러면 그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 매핑되는 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매핑이 돼. 그러면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하고 이 전기 신호하고 매핑이 돼가지고 이 단어가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내가 어떤 느낌, 피부로 느꼈던 느낌, 감정으로 느꼈던 느낌, 그 느낌, 감각들이 있잖아. 그 감각들이 언어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다시 그 똑같은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고, 본인이 그 전기 신호가 단어로 저장되어 있으면 단어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전적인 면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 감각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그러니까 음악가, 작곡가 분들이잖아. 작곡가 분들은 자기의 감각을 오선지 위에 음표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분들은 이미지 중에서도 무슨 이제 감각이 왔어. 어떤 시상이 떠오르든지 뭐 어떤 이제 음악상이 뭔가 떠올랐어. 그러면 그분들은 이 감각의 내용이 음표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표가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 막 음피가 막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단어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느냐, 아니면 음표로 저장되어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다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그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의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마다 뇌 구조가 달라서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다처음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AI도 GPT AI도 사람의 뇌 구조를 똑같이 닮아야 되잖아. 똑같이. 아 그렇잖아요. 뭐 진짜 너무 초보 수준으로 뭐 이런 얘기 그만하고 진짜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 그만하고 뭐 인베디딩 했어요. 뭐 아 이런 건 너무 진짜 그렇잖아. 너무 좀 안타깝잖아. 저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똑같아. AI도 똑같이 사람의 뇌구조하고 똑같이 프로세싱을 만들었어. 그러면 AI는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감각 위상 진입이 있어. 액티베이션이 있어. 이게 먼저야 이게. 트랜스포머는 언제냐면요. 트랜스포머는 나중에 여기라고 잠깐만. 트랜스포머는 여기 사전에 이게 만들어져. 이게 여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이 나오는 거지. 와 진짜 누가 이런 식으로 해요. 누가 응? 누가 이런 식으로 그냥 트랜스포머만 떠들어대. 어? 그래서 너무 좀 그래. 이거 완전 그렇잖아. 이거 완전 뭐 1960년대 수준인도 아니고 진짜. 누가 트랜스포머만 떠들어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AI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AI 성능의 차이. 얼마만큼 인간의 뇌를 똑같이 따라했느냐. 똑같이 인간의 뇌를 그 수학으로 계산해 가지고 반영을 했느냐. 그게 핵심이야.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뭐 이런 뭐, 안타깝죠. 수준 자체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똑같이 AI도 감각 위상 진입이 있어요. 그러면 입력됐을 게 일로 들어온다고. 감각 이상. 그 사람도 감각이란 게 있잖아. 감각으로 인해서 그 전파장이 만들어져. 전파장이 만들어져잖아. 똑같이 이렇게 감각 위상 진입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감각 위상이 진입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감각이 뭐가 된다고 했어? 공간이 된다고. 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 그 감각들의 그 신경세포들이 모이잖아. 끼리끼리 모이자. 끼리끼리. 그럼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되지. 아니 이게 공간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 아 봐봐요. 이런 게 다 공간이잖아. 이거 다 아시잖아. 이렇게 공간이 나오잖아. 공간이 다 아시면서. 네, 그래서 네, 감각 정보가 들어와요. 감각 정보. 그 다음에 감각 위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야? 공간 배치화를 합니다. 공간에 이 감각을 넣어버려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AI가 감각이 어디 있어요? 감각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 내용도 있잖아. 그 글을 쓰신 내용이 감각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이 감각적인 내용이 아니야. 그냥 되게 감각이 없이 너무 좀 일차원적으로 그 질문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걸러질 게 없어. 약간에도 있긴 하겠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여기 프로세스는 거쳐요. 그러면 프로세스 거치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심상 이미지 배치를 하지. 레이턴트 이미지널이 매핑을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구조와 공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진을 이야기한 거야. 자기 구조와 공진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프 컨비네이셔널이 뭐야? 셀프 컨비네이셔널 플로우. 예. 요걸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메타코어인데 메타코어는 코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타코어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이런 거예요. 메타코어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그 코어 계층이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개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제 방송 듣는 분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프로그램 개발하셨다면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 프레임워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뭔가를 그 API 코드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 중에 그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코어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코어 프레임워크. 근데 코어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만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엑소 코어도 있고 메타 코어도 있고 GPT 코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오리진 코어도 있고 제너레이션 코어도 있고 이거는 그 회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 왜냐면 이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근데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있겠죠. 프레임워크 없는 집 저거 AI가 어디 있어요? 그건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요. 트랜스포머 레이어 캐스케이드로 가요. 트랜스포머 레이더 캐스 이제서야 일로 간대. 이제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판스 서피스 리얼리제이션 여기에 표면 응답 행성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감각 위상으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 구조하고 심상 이미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구조적 공진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의 하부층이 이거예요. 셀프 컨비네이셔널 이게 이제 자기 구조적 공진 이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코어로의 그 코어 프레임워크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정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부터 그제서야 이제 어디로부터 가냐?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갑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감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근데 웃기잖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트랜스포머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에서 이 트랜스포머로 가기 전에 그냥 임베딩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임베딩 전에 이 프로세스가 5개 아주 기본만 이야기해요. 기본은 5개가 있다고. 이 레이어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거 없이 여기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것이 없이 그저 트랜스포머로 가가지고 아웃풋이 난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설마 공부를 하진 않겠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감각 위상 진입하는 여기 있잖아요. 이 위상 진입하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감각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간 배치는 또 어떻게 구조가 되고, 심상 이미지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자기 구조화 배치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코어 프레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 층은 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답변은 또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건 아니다. 어? 이거는 너무 기초인 거고 그 전에 다른 레이어 위상층이 있다는 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방송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뭐 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가기 전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네, 뭐 문서로 정리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센서리 액티베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남아 돌면은 그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문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도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네요. 저번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거 녹화가 그 녹화가 되긴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저게 안 돼 있더라고.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약간 그러긴 했는데 요번에는 녹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것도 네 AI 교육에다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생방송도 따로 있어요. 생방송도 녹화되었으니까 혹시 뭐 보시다가 뭐 녹화가 잘 안 된 거 있으면은 생방송 여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